나빠지는 게 아니라 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좀 영업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6월 12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더 좋은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상품 개정을 하나 했어요. 그 전에 설계된 건 못 씁니다.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갱신형 상품이에요. 몇 년 갱신형 상품일까요? 20년, 30년 갱신형 상품인데 보험료를 싸게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상품을 쓰잖아요. 근데 더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갱신형인데도 뭐를 넣어놨어요? 무해지. 그러니까 갱신형 무해지를 내놨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반 갱신형보다 몇 프로 싸게? 10% 정도 더 저렴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갱신형 중에서도 무해지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 이게 메리츠와즈 더 좋은 알파 플러스의 12일 개정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12일 이전에 더 좋은 알파 설계하신 분들은 사용 못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무해지형이 탑재가 되면서 상품 코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좋은 알뜰한 건강보험도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바꿨어요. 상품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발행된 청약서는 못 써요. 그럼 더 좋은 알뜰한은 무슨 상품이냐면 비갱신 무해지예요. 아까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뭐예요? 갱신형이면서 무해지가 되는 거고 얘는 비갱신 무해지형이에요. 근데 비갱신 무해지형에 뭐를 바꿨냐면 납입 면제를 기본으로 장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낮추고 싶으면 뭐를 선택을 안 하시면 돼요? 납면을 선택 안 하시면 됩니다. 납입 면제 미선택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까지 내려가냐? 12%까지도 더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 면제를 미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알뜰한 건강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은 뭘까요? 이 상품의 납면 조건. 암, 뇌졸중, 심근경색과 50% 후유장애예요. 이게 납면이 모든 고객한테 다 제공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조금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심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례를 하나만 들면 디스크 환자예요. 디스크 환자인데 들고 싶은 보험은 후유장애를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암이랑 뇌졸중, 심근경색, 뇌혈관, 심혈관을 넣고 싶어. 근데 디스크 환자인데 알뜰한으로 설계하잖아요. 거절이 나기도 하고 부담보가 나기도 하고 할증이 나기도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납입면제 때문에. 후유장애가 50%가 되면 납입면제가 되니까 이 상품이 디스크 환자들도 인수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12일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예 뭐를 선택하고 설계하시면 돼요? 납면 미적용 설계하면 심사가 좀 쉽게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알뜰한도 개정사항이 이렇게 납면 미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종수술비가 이번에 생겼어요. 1에서 5종 종수술비. 어떤 상품에 넣냐면 알파, 더 좋은 알파, 더 좋은 알뜰한 세 가지 상품에 넣었어요. 알파는 일반 성인 통합 비갱신형 상품이고 더 좋은 알파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갱신형. 갱신형인데 무해지도 되는 상품이고 알뜰한은 비갱신 무해지 상품이잖아요. 이 상품 모두에다가 종수술비를 넣었어요. 종수술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DB랑 현대에서 파는 그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리츠와즈의 종수술비는 기존에 판매했던 손보사 종수술비랑 달라요. 우리는 생명보험형 종수술비예요. 그러면서 가입 금액은 얼마까지 되냐? 1종은 20, 5종은 1,000만 원까지.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수술비는 1종이 얼마예요? 10, 5종이 300 내지 50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5종이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수술 회당 지급이고요. DB와 현대는 사고당, 질병당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근데 이 수술당, 사고당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생보형 약관이기 때문에 고의, 미용, 피임,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이것만 면책이에요. 근데 DB와 현대는 플러스 뭐가 면책일까요?
응? 치핵 뭐 이런 거. 우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수술비, 이게 생명보험사의 일종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기본 바탕 까는 수술비잖아요. 자,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수술비는요,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는 질병수술비에서도 보상하지 않아요. 아, 침을 안 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또 막 튀네. 자, 질병수술비에서 면책인 거 뭘까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뭘까요, 그러면? 치질, 또 임신 출산, 또 그러니까 제왕적인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뭐 선천성 기형, 이런 것들이 실손 의료비에서 대부분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 타선보사의 종수술비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 선천성 기형, 임신 출산, 비만, 요실금, 비뇨기계 질환, 치핵, 치과질환, 이게 면책이에요, 추가로. 근데 우리 회사는 뭐만 면책이에요? 일단 위에 것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선보 최초로 제왕절개도 일종에서 보상이 되고 치질도 일종, 요실금도 일종, 그래서 선보 최초로 생명보험형 종수술비를 가지고 왔다. DB와 현대는 종수술비를 판매를 하지만 손해보험형으로 변형을 시켜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생명보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여서 종수술비를 이렇게 팔면 내시경 수술할 때 용종 제거, 내시경 용종 제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종수술비에서 몇 종이냐면 2종. 그래서 50만 원이 나갑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도 종수술비에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어요. 뭐 5,000 RAD 이상 뭐 하면 이건 3종이래네요. 그리고 암 수술도 관혈적 근치 수술을 하면 5종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생명보험 종수술비를 지금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리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도 생명보험 종수술비가 좋다는 말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그래서 종수술비 연구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판매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장점이 많더라고, 종수술비도.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질병수술비와 64대 같은 수술비, 예를 들면 손해보험사는 뇌혈관 수술, 심혈관 수술, 5대 질환, 7대 질병, 18대, 34대, 40대, 우리 회사는 64대, 현대는 71대, 이런 특정 질병 수술비를 팔잖아요, 손해보험사들은. 특정 질병 수술비랑 그럼 저 종수술비랑 뭐가 더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뭐가 딱 좋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신 출산 같은 경우는 선보사에서는 어디도 보상을 안 하니까 제왕절개를 말하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종수술비가 더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암 같은 경우에도 종수술비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암으로 아까 관혈적 근치 수술하면 5종이었잖아요. 우리 71대, 64대, 40대, 18대 어느 특정 질병에도 암을 보장해주는 수술비는 없습니다. 선보사는 몇 대 몇 대 몇 대는 암 코드는 다 제외해요. 어떤 분이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고 요즘 많이 팔잖아요. 5대 기관이 뭐예요? 뇌, 심장, 간, 폐, 신부전, 이러니까 간암에 걸리면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안 나갑니다. 암 코드는 특정 질병에서 다 빠져요. 근데 5종에는 들어가니까 암도 뭐가 유리한 거예요? 종수술비가 유리한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뇌혈관에 걸렸어요. 심혈관 질환에 걸렸어요. 협심증에 걸렸어. 스텐트 삽입술을 할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가 유리할까요? 스텐트 삽입술은 관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종수술비를 가만히 보니까 생명보험은 1종, 5종 구분을 하는 구분값이 뭐예요? 뭐일 때는 1종, 뭐일 때는 5종. 이 구분하는 기준점이 뭘까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이더라고. 뭐예요? 수술의 방법이에요. 질병 코드보다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술의 방법이 뭐냐. 머리를 열거나 뭐 피부를 절개해서 이거 몸을 열어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수술이냐, 복잡한 수술이냐, 이거에 따라서 간단한 건 1종, 복잡한 건 5종, 위험한 건 5종, 이렇게 가는 거고, 손해보험사는 2대, 7대, 18대, 40대, 34대, 이건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주는, 많이 주는 거는 거와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거 구분점이 뭐예요? 손해보험은? 응? 손해보험은 질병의 종류, 그러니까 질병 코드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수술이 위험하냐고, 우리는 그 질병이 위험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니까 뇌혈관 코드, 심혈관 코드만 맞으면 어떻게 나가요? 64대에서 1,000만 원 나가고, 2대 질환에서 5천 나가고, 5대 기관에서 5천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의 코드가 중요하고 생명보험사는 수술의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유리한지 몰라. 뇌혈관이나 심혈관은 손보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관열 수술했냐 비관이랬냐 따지지 않거든. 그죠? 우리는 뭐만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질병 코드만. 우리 그 약관하는 분류 코드만 맞으면 수술의 방법이 위험하냐 따지지 않고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한 것 같고, 또 암 같은 경우는 종수술이 좋은 것 같고 이래요. 근데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고민일 거 아니야. 근데 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메리츠와제 질병수술 64대랑 종수술비를 다 한꺼번에 받아줘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설계하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넣으면 치질은 40, 요실금은 70, 대장용종은 80, 백내장은 150, 위용종도 18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용종인데 위용종은 80이고 대장용종은 80이고 위용종은 180이거든요. 어디서 차이 나냐면 종수술은 둘 다 2종이니까 50이 나가요. 그리고 질병수술비 둘 다 해당되니까 30이 나갈 거야. 근데 위용종은 64대 질병수술비에 소화기 계통의 양성신생물에 해당이 돼서 100이 더 나가는 거고, 대장용종은 소화기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64대에서 안 나가요. 그 차이. 백내장도 얼마까지 나가요? 1종에서 20, 30, 질병에서 30, 39대에서 100. 그래서 할 때마다 1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종수술비보다는 우리 64대가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하다 따지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설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 사실은 각자가 다 듬성듬성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메꿔서 설계를 해주셔야 완벽한 수술비 보장이 된다. 그러면 종수술비 보험료가 얼마냐?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계해봤더니 우리 종수술비는 상해 질병 따로따로 못 들어요. 상해 1에서 5종, 질병 1에서 5종은 같이 반드시 세트 설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넣었더니 40살 남자가 20년 날 100세 만기가 28,000원 수준이에요. 이것만, 종수술비만. 이건 비갱신형 환급금이 나가는 상품으로 설계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28,000원만을 넣기에는 좀 부담돼요. 왜냐면 이것만 넣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른 것도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3만 원 돈을 내긴 부담되죠. 그럼 보험료를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년 갱신형 무해지환급형으로 설계하세요. 어떤 상품일까요? 아까 얘기한 더 좋은 알파 플러스. 그러면 얼마로 줄어드냐? 40살 남자는 8,200원으로 줄어들고 여자는 1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품은 굉장히 다양해요. 고객의 납입 능력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다. DB 같은 경우는 1종이 10, 5종이 300이에요. 근데 우리는 5종이 1,000만 원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는 손보약관이라 치질, 제왕절개 이런 게 보상이 안 되는데 우리 요거까지 보상이 되고, 여기는 사고당, 질병당.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수술회당 이렇게 나간다. 자, 이거 말고도 뇌혈관 수술, 심혈관 수술이라는 거 판매하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얼마까지 들어가요? 5천까지 들어갑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5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5천이 들어가요. 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수술비가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도 플랜백세라는 그 보장 분석하는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보장 분석할 때 부족한 걸 뭘 찾아내냐면 질병우회장의 뇌혈관 진단, 심혈관 진단, 이것만 찾아내요. 그래서 CI 보험은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메꿔서 이렇게 설계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뇌혈관 진단, 심혈관 진단비가 중요한 건 알아요. 수술을 안 해도 진단만 받으면 나가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입 금액이 얼마까지 받아줘요? 주로 성인은 1,000입니다. 그죠? 몇 번 주죠, 진단비는? 한 번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진단비에 계속 매몰되어 있냐면 작년 한 뭐 12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뇌혈관 수술, 심혈관 수술이 5천씩 안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는 우리 회사도 1,000,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1,000이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진단비도 1,000, 수술비도 1,000이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때는 진단비를 선택하지. 왜냐하면 진단비는 수술을 안 해도 주니까. 근데 지금은 수술비를 얼마까지 해줘요? 5,000. 수술비는 몇 번 줘요? 계속 반복 보장해 주잖아요. 자, 수술비 보험료 한번 보세요. 메리츠화재가 알파로 설계했을 때 2만 원이거든요. 더 좋은 알파로 설계하면 이게 한 4분의 1로 주니까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5,000원 돈으로 떨어지겠네. 더 좋은 알파로 설계하면. 그죠? 자, 악풀이 아니라 뭐지? 닥풀. 예. KB 닥풀 53,000원. DB손보 참 좋은 해밀이 41,000원. 뇌혈관 수술, 심혈관 수술은 메리츠화재가 보험료가 압도적이에요. KB의 3분의 1, DB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6년 진료비 상위 수술 점유율을 따져봤더니 1위가 척추, 2위가 습관절, 3위가 스텐트 삽입술이래요. 이거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환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술 그 진료비를 다 더해봤더니 그 중에 스텐트 삽입술이 몇이야? 3위라는 얘기예요. 4위가 이제 백내장이고. 근데 스텐트 삽입술은 한 번 수술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몇 번 한대요? 3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발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단비는 몇 번 줘요? 한 번. 수술은 반복 할 때마다. 그죠? 평균 3번을 한대잖아요. 자, 그럼 스텐트 삽입술을 협심증 진단받고 수술비를 청구를 하면 메리츠화재의 모든 수술비를 다 넣었다면 얼마가 나가냐? 질병수술비, 관열비, 관열 안 떠지죠? 30 전액 나가요. 종수술비에는 3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1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관열비, 관열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가요? 5,000 전액. 5대 기관 질병수술비는 관열은 100%, 비관열은 50% 나가요. 그럼 얼마? 2,500. 스텐트는 비관열이니까. 자, 64대는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아요. 그럼 7대에 해당하니까 1,000 다 나가요. 32대 관열은 관열만 나가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얼마 나가요? 8,630. 죽을 때까지 3번 한대잖아요. 한 번 넣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 거의 2억 5천이에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수술비 2억 5천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수술비 2억 5천 받는 게 낫죠.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보다 제가 볼 땐 수술비 5천만 원의 보험료랑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비에 좀 몰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얘도 얼마까지 들어가죠? 얘도 5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얘를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5천을 넣으니까 고객들은 그냥 무조건 5천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관열 5천, 비관열 2,500 담보를 분리했어요. 두 가지를 넣어야 돼요. 아예 보장 금액 자체를 50%를 나눠서 박아줍니다. 고객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럼 5대 기관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뇌, 심장, 간, 폐, 신장 이거잖아요. 자, 메리츠화재는 관열 수술했을 때 5가지가 다 100% 나가요. DB랑 현대 KB는 관열일지라도 간, 폐, 신장은 50% 줍니다. 관열일지라도. 그럼 비관열일 때는 몇 프로 준다는 얘기예요? 25%. 우리 회사는 비관열은 50%. 근데 얘네는 비관열은 25%, 관열은 50%가 나가는 거야. 뇌, 심장만 관열 100%, 비관열 50%거든요. 보험료 볼게요. 우리 회사가 5대 기관 질병수술비 40살 남자 1,000만 원 설계했을 때 6,000원이거든. KB가 12,000원, DB가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비는 보험료가 지금 메리츠화재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할 때 이제는 이대 질환 진단비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수술비를 보완하는 방법도 한번 고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나눠드린 자료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질병수술, 상해수술, 64대 5가지, 32대 5대 기관, 뇌혈관, 심혈관, 플러스 종수술비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바뀐 거는 뭐냐면 질병수술비가 거기 50 들어간다고 돼 있죠? 30. 예, 이제 바뀌었어요. 30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수술비가 일주일 팔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되니까 저희 회사가 수술비를 좀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질병수술비는 50이 아니라 얼마?
30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아까 종수술비만 해도 40살 남자가 얼마 나왔어요? 이것만 넣었을 때. 그쵸? 근데 이것까지 다 넣으면 비갱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엄청 부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이 수술비를 설계할 수 있는 거는 일단 1번은 알파 플러스예요. 20년 납 100세 만기, 중간에 해약했을 때 환급금도 나가는 거. 근데 얘로 설계하면 보험료가 제가 볼 때는 40살 남자가 5, 6만 원 이상 나옵니다.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비싸죠? 그럼 이제 가격을 다운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더 좋은 알뜰한 건강보험. 일단은 갱신형은 우리가 싫어하니까 비갱신 무해지, 더 좋은 알뜰한에도 이게 설계가 다 돼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무해지형은 일반형보다 담보가 어때요? 축소가 되잖아요. 주로 진단비 위주로, 주요담보 위주로만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알찬이나 뭐 실속도안이나 또는 뭐 농협의 가성비 굿이나 대부분 보면 무해지형은 담보가 풍성하지 않아요. 모든 담보를 판매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 더 좋은 알뜰한은 이게 다 들어가요. 알파에 있는 수술비가 다 설계할 수 있어. 그러면 알파가 5만 원 나왔다고 치면 더 좋은 알뜰한으로 설계하면 얼마로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치, 한 20% 내지 25% 정도가 싸니까 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4만 원은 또 싼가요? 그렇죠. 암이랑 다 보험료 내면서 수술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건데 4만 원을 내기에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허용이 안 되겠지. 야, 수술비 저까지 거 하는데 막 한 달에 4, 5만 원씩 내? 수술비 하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보험료가 얼마예요? 2만 원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까지 수술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 하면 얼마 나왔어요? 8,630. 3번 하면 2억 5천씩이나 받을 수 있는 거고 백내장도 150. 백내장은 한 번 나오면 안 나올까요? 백내장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백내장도요. 한쪽 수술하면 이쪽도 안 좋아지죠? 이쪽 또 하죠? 그럼 300이죠? 한 번 백내장하고 나면 후발성 백내장이 한 45%, 절반은 백내장이 또 온대요. 백내장 수술한 사람 중에 45%가 백내장이 또 오거든요. 그럼 후발성 백내장 또 와. 그럼 백내장으로만 해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종 제거 수술도 아까 다 시뮬레이션 해봤잖아. 그죠? 수술비가 그까지 수술비가 아니에요. 이 수술비는 제가 볼 때는 실비도 대체할 수 있고요. 진단비도 대체할 수 있고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되게 높은 담보예요. 대부분 지금 다 풀 세팅을 해놨잖아요. 수술비를 5천씩 다 풀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더 좋은 알뜰한으로 하면 알파가 5만 원 나온다고 치면 얘는 한 4만 원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이것도 비싸.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갱신형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더 좋은 알파 플러스도 이게 다 설계가 됩니다. 더 좋은 알파 플러스로 설계하면 한 얘가 5만 원 나왔으면 얘는 한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나는 2만 원도 비싸. 그러면 다음 번, 네 번째 선택 뭘로 해요? 갱신형 무해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메리츠화재 상품은 정말 상품마다 담보를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동일한 담보가 다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가격의 납입 능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이게 이제 메리츠화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는 7페이지에 있는 대로 설계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비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고 메리츠화재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파 플러스가 뭐가 바뀌었냐면 암 감액 기간을 폐지했어요. 암에 대한 감액 기간을 폐지했어. 암은 90일이 지나면 1년 이내에 몇 프로 나갔죠? 50%. 근데 이제 우리 회사 상품은 원래 진단비는 그걸 없앴어요. 올 1월인가부터 그건 이미 없어요. 진단비는 90일이 지나면 100% 나갔어. 원래. 어떤 상품에서? 알파, 더 좋은 알파, 더 좋은 알뜰한 이 일반형 상품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암수술비랑 항암방사선이랑 암입원 일당이 문제인 거예요. 진단비는 90일 지나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90일 지나도 1년 이내는 50%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범 케이스로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만 6월 1일자부터 수술비와 항암도 90일이 지나면 몇 프로?
100% 나가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는 이제는 진단비, 수술비, 항암, 암일당 모두 다 90일 지나면 몇 프로? 100%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수술비를 분리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분리한 지 1월 달부터 했죠. 근데 유사암 수술비는 그대로 암 수술비에서 10% 내지 20% 나갔거든요. 요거 분리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유사암 수술비는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 150만 원까지. 예. 요것도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암 수술비 보통 얼마 넣으세요? 500. 그러면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해서 그럼 몇 프로 나가요? 20%. 그럼 500이 20%면 얼마예요? 100. 근데 지금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대? 150. 그러니까 더 가입 금액이 커졌고, 자, 암입원일당도 얼마 넣으세요? 보통 10만 원? 그럼 갑상선암에 걸렸어. 그럼 몇 프로 나가요? 대부분의 회사가 10 내지 20%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는 유사암도 이제 몇 프로 나가요? 암입원일당에서 100% 나갑니다. 갑상선암으로 이번에도 10만 원 나간다. 요게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 종수술비 신설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 알파 플러스의 암 감액 기간 폐지한 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에다가 골절 진단비를 넣었어요. 골절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골절을 넣냐면 치아 파절 해주는 골절 진단비를 넣었어요. 60세까지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만 해도 메리츠 화재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치아 파절 골절 진단비가 돼요. 이 소리를 재작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 10만 원 해줬는데도 그게 우리 회사의 어린이 보험의 최고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인 보험에도 치아 파절 골절이 이제 얼마까지 들어가요? 50만 원. 예, 요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를 비롯해서 더 좋은 알파, 더 좋은 알뜰한의 상품 계정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325 보험도 바뀌었습니다. 더 간편한 건강보험이에요. 더 간편한 건강보험은 가입 나이가 지금 80세까지 받고 있었잖아요. 몇 살까지로? 예, 15세부터 90살까지로 가입 나이를 늘렸습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5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연령별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명을 써놨어요. 왜냐하면 81세부터 90세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담보를 닫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들어가 있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으니까 설계할 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25 보험인데도 325 보험은 누가 들어요? 유병자, 고령자. 이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죠? 기타 일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자, 이 상품은요, 대부분의 담보가 다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일반형 상품은 질병 수술비 첫날부터 몇 프로 해주죠? 100%. 알파, 더 좋은 알파, 더 좋은 알뜰은 질병 수술비 첫날부터 100% 해주거든요. 이 상품은 어떻게 할까요? 1년 미만 50% 나가요. 수술비도 그렇고 진단비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 이 상품 자체가 모든 회사가 325 보험은 유병자가 드는 거기 때문에 감액 기간을 다 운영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담보에다가 다 감액 기간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리츠 화재가 암 진단비는 감액을 없앴어요. 최초로. 유병자 보험인데도 암이 90일 지나면 몇 프로 나간다? 100%.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만 2명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점점 큰일 났어요. 제가 가입시킨 고객인데 지난달에 가입시켰는데 이번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 아닌 줄 알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뇌종양이래요. 보험 들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때는 보험금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아마 90일 안에 암에 걸렸기 때문에 무효 처리돼서 계약도 다 돈을 다 빼주고 끝낼 거예요 라고 그냥 대충 안내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 점점 큰일 났어요. 제가 가입시킨 고객인데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위암에 걸렸대요. 또 전화가 온 거야? 희한하네. 이 상품은 진짜 보험 들고 하루만 해도 청구하는 일이 진짜 많다더니만 이런 중병도 많이 걸리는구나. 너무 궁금한 거여서 상품팀에 물어봤어. 보험금은 당연히 못 받겠죠. 90일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더 이상 이제 보험을 못 들잖아.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나머지 암은 빼더라도
뇌질환, 심질환, 입원비, 수술비 이거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상품팀에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암담보는 무효 처리해서 돌려준대요. 근데 나머지 담보는 유지를 계속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저희 회사도 유효해요. 이거 더 간편한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에 상품 개정하면서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주로 우리가 보험료를 올릴 때는 뭐 때문에 올리나요? 위험률.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보험료를 올리잖아요. 이 상품은요. 조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보험료를 올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 들고 하루 만에, 보험 들고 일주일, 보험 들고 열흘, 한 달 근접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우리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갈 때는 당일 사고나 근접사고일 때 조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근접사고 청구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부가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험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대기기간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90일의 대기기간은 있지만 1년 90일만 지나면 암이 몇 프로 나간다? 100%.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바뀌었고 325 보험에 이번에 뇌혈관 수술과 심혈관 수술비를 만들었어요. 얼마까지 들어가냐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2,000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로 1,500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 들어갔을 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꼭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몇 살까지 받는다? 1,500을? 90살까지. 뇌혈관 수술, 심혈관 수술비를 90살까지 1,500을 받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틈새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5 보험은요, 주로 갱신형으로 팔죠. 왜 그렇죠? 그렇지. 비갱신도 있고 무해지도 있고 다 있는데도 유독 갱신형이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주로 60세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갱신형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이건 할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많이 파는데 갱신형을 메리츠, DB, 한화, 흥국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325 보험 제일 많이 판매되는 회사입니다. 자, 보험료는 제가 보니까 한화가 더 쌉니다. 메리츠 화재보다. 메리츠 화재가 60세 남자가 22만 2천 원이고 DB가 24만 5천 원이고 한화가 21만 1천 원, 흥국이 26만 2천 원. 볼 때 한화가 저희보다 한 10,000원 정도가 쌉니다. 근데 저는 10,000원 비싸도 메리츠로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암이 90일 지나면 어떻게 나가요? 100%. 그리고 우리 회사는 수술비가 몇 대예요? 62대. 한화는 34대. 예,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는 거기다 간병일당도 추가할 수 있고 2대 질환 수술비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62대 수술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25 보험 15페이지에 있는 특징대로 메리츠 화재의 325 더 간편한 건강보험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세까지 되죠. 2대 수술비 들어가죠. 암 감액기간 없죠. 자, 325 보험 요즘 들어 무해지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325 보험이 전통적으로 갱신형이 제일 많이 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비갱신 무해지가 실적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325 보험이 요즘 몇 살부터 들 수 있어요? 15세부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325 보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갱신형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무해지, 비갱신형을 권유하거든요. 비갱신 무해지는 메리츠, DB, 흥국이 팝니다. 325 보험의 비갱신 무해지는 메리츠, DB, 흥국이거든. 세 개사 비교해봤더니 메리츠 화재가 40살 남자 설계할 때 17만 5천 원, DB가 23만 1천 원, 흥국이 17만 8천 원. 흥국보다도 저희가 싸요. 근데 흥국은 2대 질환이 뭐예요? 여기 뇌혈관, 심혈관 500 넣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긴 특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2대 질환이고 그냥 2대 질환이면서 우리는 암이 90일 지나면 몇 프로 나가요? 100% 나가는데도 우리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325 비갱신 무해지는 메리츠 화재가 최고고 갱신형은 하나가 우리보다 보험료가 조금 싸지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 우리는 난면도 뭐가 돼요? 325 보험인데 뇌졸중 난면이에요. 뇌출혈 난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난면까지 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 극복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안내를 드렸어요. 일반 통합보험, 알파, 더 좋은 알파, 더 좋은 알뜰한의 종수술비 들어간 부분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325 보험 이번에 개정사항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상품이 상품 라인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중에 제가 간단하게 어린이랑 운전자 치아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인수하고 있죠? 30살.
자, 어린이 보험을 메리츠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납입 면제. 그래서 처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제가 어린이 보험을 메리츠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저희 오늘부터 뇌혈관 다시 5천 됩니다. 심혈관 5천 다시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이 많이 들어가서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어린이 보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진단비가 뭐 이렇게 통 큰 진단비, 수술비 어떻게 들어가고 뭐 화상이 100만 원이고 전 이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회사 어린이 보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남면과 30살까지 면책 감액 기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어린이 보험은 30살까지 뭐가 없다? 면책도 없고 감액도 없어요. 전담보가 첫날부터 100%예요. 암, 뇌혈관, 심혈관, 뇌졸중, 신경외과, 입원비, 수술비 모든 담보가 첫날부터 몇 프로? 100%. 몇 살까지? 30살까지. 자, 이 친구 보세요. 30살 남자인데 전기 쪽 일을 하는 사람인데 2018년 9월 20날 메리츠화재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을 넣었어요. 2018년 12월 18일 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 들고 며칠 만에? 88일 만에. 그러면 메리츠화재는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에서 면책 감액이 30살까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주보장은 질효, 암, 뇌질환, 심질환 이 통합보험이었거든요. 보험금 얼마 나갔어요? 2,363만 6천 원. 암진단 2천 넣었는데 그럼 결론은 뭐예요? 100%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나가냐? 면책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나가요. 자, DB 아이러브로 넣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갑니다. 대부분 회사의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면책 감액이 없을까요? 15세. 그건 상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15세까지 면책 감액 기간 운영하지 말아라. 어린이들은.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15세까지만이 아니라 몇 살까지? 30살까지 다 면책 감액이 없어요. 롯데 도담으로 넣었다. 보험금 나갔을까요? 안 나갑니다. 더 중요한 거, 얘 2번 냈어요. 보험료. 뭐 받았을까요? 남면 받았습니다. 이제 보험료 안 내요, 이 친구. 2번 내고 남은 19년 10개월 동안 이제 남아있는 보장만 받으면 돼요. 저는 우리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은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에 우리 어린이 보험의 특장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조금 비싸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담보다 좀 비싸도 해야 되는 이유가 메리츠화재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은 30살까지 뭐가 없다? 면책 감액 기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도요. 지금 메리츠화재가 실적이 압도적으로 들어와요. 전체 실적의 50%가 메리츠화재로 들어옵니다. 운전자 보험을 메리츠화재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1번은 보장, 2번은 가격인데요. 자, 우리 운전자 보험은 요즘 운전자 보험으로 쓰나요? 상해 보험으로 쓰잖아요. 2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골절 진단비가 지금 얼마가 되죠? 치아파절 포함 골절이? 50. 그죠?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치아파절 골절이 50. 자부상 치료비 14급일 때 50. 상해 간병일당도 들어가죠. 일반 상해 후유장애 3%부터가 1억 들어가죠. 여기 뭐도 있어요? 가배책도 있어요. 근데 고지를 뭐를 해요? 고지를 직업하고 취미만. 완전 고지도 간편심사, 보장도 완벽, 보험료 한번 볼까요? 자, 보험료를 간병일당이 KB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밑에 걸로 비교해보면 간병일당을 제외하고 골절부터 이거 쭉 다 넣었을 때 메리츠화재가 38,000원, KB가 42,000원, DB가 49,000원, 하나가 44,000원이에요. 상해보험은 메리츠화재가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장 제한하실 때 가급적이면요. 여러분들이 보장 제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상품 유형이 뭐죠? 상품 유형. 보통 무해지, 그죠? 무해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무해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회사 무해지는 그나마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아까 수술비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무해지도 운전자 보험보다 상해 보험이 좀 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골절. 알뜰하는 골절이 치아파절 제외예요. 근데 얘는 골절이 어떻죠? 치아파절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해지형 상품 325 더 간편한 건강보험 설계할 때는 거기는 다 뭐만 넣어야 돼? 질병담보만.
상해담보는 다 어디로 빼요? 다 운전자 보험으로 빼셔야 돼요. 그래야 보장도 풍성하고 보험료도 싸고 얘도 간편고지이면서 할증도 없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요즘 들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워낙 유병자들과 무해지형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보장이 그 상품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는 이걸로 많이 빼고 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의 운전자 상해보험 고지가 진짜 간편고지입니다. 직업과 취미만 묻고 들어가는 운전자 보험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은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도 근근히 그래도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품인데요. 자, 여러분 암 진단비는 아플 때 드나요? 그쵸? 암 진단비는 주로 건강할 때 아플까봐 미리 대비해서 들죠? 치아보험은 아플 때 드나요? 치아보험은 건강할 때 드나요? 거꾸로. 예. 치아보험은 거꾸로 아파야만 드는 게 치아보험이죠. 예를 들면 이가 요즘 욱신욱신해. 조금 콕콕 찔르는 것 같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이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아프면 얼른 병원을 가잖아요. 혹시나 이게 큰 병일까 봐. 근데 치아가 욱신욱신하면 뭐 하죠? 예, 보험부터 들죠. 예. 보험을 들고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다음 버티기 들어가죠. 예, 며칠 버티기 들어갈까요? 처음엔 90일 버티기 들어가야지. 면책 기간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버티기 들어가죠? 예, 감액 기간 버티기 들어가잖아요. 자, 메리츠화재는 감액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네, 1년. 치아보험을 들기 최적기예요. 자, 우리 회사도 2년이었다가 막 계속 이렇게 바꾸다가 지금 이제 다시 1년 미만 50%로 온 거거든요. 1년 미만 50%는 메리츠화재밖에 없어요. 자, 버티기 하는데 1년 버티기가 쉬워요? 2년 버티기가 쉬워요? 당연히 1년 버티기가 쉽죠. 그래서 메리츠화재로 치아보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 1년 버티기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치과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해지. 근데 메리츠화재 치아보험은 해지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치아보험은 뭐가 보장이 되죠? 재식립. 재식립 임플란트를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는 데가 메리츠화재 치아보험입니다. 23페이지에 있는데요. 재식립이 왜 필요하냐면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랍니다. 임플란트 한 번 했다고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임플란트 한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걸 재식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화재 치아보험은 재식립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는 거를 여기 재식립 임플란트에서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재식립 임플란트도 개당 얼마까지 해줄까요? 200으로 올랐습니다. 개당 200까지. 개수 제한 없어요. 재식립도 무제한으로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들을 하겠죠? 가만히 있어봐. 내 임플란트 내이가 10년 전에 했는데 곧 1, 2년 후면 내 것도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뭘 들 생각을 해요? 메리츠화재 재식립 임플란트를 들고 내 그거 다시 하는 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치아보험의 근간은 기본 원칙은 치아보험이 들어오기 이전에 치아 뿌리가 없는 이는 보상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식립은 뭐가 보장이 되는 거냐면 메리츠화재 5월 이후에 가입한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비를 보장을 받고 그 이가 1년이 지나서 재식립을 할 때 한 번 더 해주는 게 메리츠화재 재식립 임플란트. 그러니까 메리츠화재 치아보험에서 치아 보철 치료비를 보장받은 이가 다시 할 때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빠진 일을 해주는 건 아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회사가 재식립 임플란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품 라인업이 완벽합니다. 어린이 보험, 갱신, 비갱신, 무해지까지 완벽하게 해놨죠. 30살까지 면책 감액 기간 없죠. 납입 면제, 유사암도 남면, 후유장애도 50%, 뇌혈관, 심혈관 다 남면되죠. 성인 통합보험, 종수술비 생기면서 저희가 조금 더 수술비 부분에 보완할 수 있었고 뇌질환, 심질환 수술비가 메리츠화재 보험료가 굉장히 싸다고 그랬어요. 5대 기관도 마찬가지고 무해지형 상품, 알뜰한 건강보험도 저희는 통합보험이 됩니다. 이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알뜰한은 18페이지 한번 1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무해지 상품인데도 뭐 암, 유사암, 이대질환, 질병후유장애, 간병일당, 수술비, 운전자 비용까지도 들어가요. 저희는 무해지가.
굳이 무해지라서 상품을 뭐 찍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골절 쪽이 조금 부족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전자로 따로 빼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우리 회사 무해지는 완벽한 통합보험이 되는 게 장점이고 DB손보처럼 체증형 무해지까지도 만들어놨고 납입 면제도 미선택이 가능하니까 보험료도 조금 줄여서 설계할 수 있고요. 325 보험 저희 몇 살까지 설계된다 그랬죠? 90살. 325 보험인데도 뇌졸중이 남면되고 암이 90일 지나면 100% 되고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까지 만들어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메디추아지 운전자 보험이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고지는 간편고지로서 직업과 취미만 묻고 들어간다. 치아보험. 우리 회사 치아보험이 좋은 점은 1년 미만 50%고 재식립 임플란트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정말 어벤져스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메디추아제 상품을 믿고 판매를 해주시면 고객들도 정말 좋은 보장, 착한 보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